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강제 수유 그리고 낮잠 안 잔다고 때리고 굉장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했지만 이게 고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발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질의를 시작한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의 실태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인 서초 생명회생교회의 목사가 불법 영유아 양육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데요. 불기소 처분됐긴 했는데 강제 수유 그리고 낮잠 안 잔다고 때리고 굉장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했지만 이게 고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발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친부모, 친생부모들이 오게 된 이유가 주사랑 공동체라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생명위생 목사님이 베이비박스에 오시는 친생부모들을 상담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 등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두 단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신고시설과 미신고 시설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신고 아동복지 시설에는 인권 보호관이 있고요. 또 인권위 진정함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가 아동관리 교육이나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양육 상황을 굉장히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뭐 가끔 학대가 이제 발견되고는 하지만요. 미신고 시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체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그 서초 생명회생 같은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불법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 감사항검사 결과 2019년 결과 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대부분이 시설보호 조치되는 점이 지적되어서 그 이후에 베이비박스로 아동이 유기되면 경찰을 통한 아동복지시설 인계 체계가 마련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이 생명의샘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공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시설은 국가의 보호와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선이 뭐 착한 일 한다, 아이를 살렸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 또는 종교적 신념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이 주사랑 교회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기된 아동을 또 다른 미신고 시설로 연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 보호출산 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양성화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외면하는 조치입니다. 이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최종견해 아시죠, 장관님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익명 유기 조장하는 베이비박스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권고에 지금 대응 중이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7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실 텐데 10월까지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권고를 이행 중이신지 저희 의원실로 좀 그 국감과 상관없이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의원실에 또 들어온 제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 베이비박스에 가신 분들도 있고 봤더니 단지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아이를 거기다 맡기신 분도 있습니다만 제때에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가 시간이 끌려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서 거기 맡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헌재에서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021년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임신 중절 시술하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뭐 아직은 뭐 굉장히 가격도 그렇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거든요. 다음 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저희가 7월 19일부터 9월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423건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양육이 32건, 보호출산이 25건, 출생신고 후 입양이 12건, 그리고 단순 상담 포함한 기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354건이나 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역 상담기관별로 수집한 자료에서는 10명 중 1명이 임신 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체 상담 내용 중 83%나 유형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상담 유형 조사 목록에서도 임신 중지가 아예 빠져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그건 제가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그 위기 임산부라 하면은 임신 상태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낳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경제적이나 심리적 상태로 낳고 싶지만 상담을 하는 분도 있고, 낳아서 본인이 못 기르겠지만 이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신 분, 그래서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러브 플랜 아시죠? 인구 보건복지 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보면 임신 중지 시술 산부인과 안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전화 상담하라고 해서 직접 해보면 사실 상담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상황은 모르셨죠, 장관님은? 예. 좀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제라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 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면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임신 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것과 임신 중지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정책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과 식약처장님도 지금 나와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순 우리나라 인권위의 권고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22년에 양질의 임신 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이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임신 중지 관련 현황을 좀 조사할 때가 된 것 같고,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기 임산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임신 중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좀 세울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국정감사와 관계없이, 기관과 감사 관계없이 저희 의원실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챙겨서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의원님께서 태아, 영아, 그다음에 아동과 일련의 그 보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는 형법상에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아닌 게 좀 명확해지면은 저희 모자보건법에서 더 상담이라든지 지원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법의 개정도 좀 필요할 때죠. 법의 제정에 좀 신경을 개정, 써주시고 네. 현행법상에서도 할 수 있는 상담 같은 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서 국제조약이 현행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네. 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9차 심의 최종 견해에 남긴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챙겨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좀 이어갈까 합니다. 그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입니다. 제가 질의를 지난번에 하긴 했었는데요. 장관님께는 안 드렸고요. 근데 장애인 저희가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법에 따라서 건강권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종합계획 있지요. 네네. 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 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연내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 추진 중. 근데 연이 지금 2달 남았는데요, 장관님. 네. 계획 추진되고 있나요? 궁금해서요.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가 중간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두르겠습니다.